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요즘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한미연합훈련은 지휘소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뭔가 기동하고 부대가 움직이고 이런 건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좀 수상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미군에서 특히 주한미 공군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시를 상정한 인사이동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대북 군사 행동을 준비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저 신인균 맨날 전쟁 난다고 한 번도 전쟁 난 적 없는데 매일 입만 열면 전쟁이야 전쟁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쟁은 말이죠, 모든 이 외교 옵션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수단이죠. 그리고 최악의 수단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봉쇄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마지막 수단이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미군 입장에서는 이 국가 지침에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고, 국무부는 외교적인 압박을 준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가 통하지 않고 유엔을 통한 우회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고 하면은 군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전쟁이 마치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왜 전쟁 안 나냐? 이런 분석할 때마다 전쟁 나면 전 세계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최후의 수단이며 최악의 수단이 바로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미국은 준비한다, 우리 한국은 준비 안 하는 군대죠. 그런데 여기는 최고 지도자가 결심하면 바로 전쟁할 수 있게 준비한다. 그런데 이번 준비는 뭔가 좀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새로 지금 이제 지명을 받았는데, 지금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다시 호전적으로 변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월 9일 미국 시간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답변서를 이렇게 냅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 다시 호전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취했던 유예 조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지역 긴장을 조장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기꺼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위협이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 바로 한반도 전시 이를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않지만 그 전쟁을 뒷받침하는 최고 지원자죠. 이런 사람이 지금 김정은 2019년 이후에 그동안 미국과 협상하고 하느라고 한 번도 미사일 발사 실험, 이제 미국을 자극하는 ICBM 같은 거, 그리고 핵실험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게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 다시 ICBM, 핵실험 이런 거 해나가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미국의 안보 상황이다, 미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군의 인식이 아주 많이 바뀌고 있어요. 선제 타격해야 된다. 그래서 미군 제2인자의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 경고조 발사의 왼편, 북한의 저 미사일은 이제는 다 탄도미사일이 됐고, 그리고 숫자가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발사해서 미 본토로 날아오면 이걸 막아낼 재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존 하이튼 합참차장이 현재의 요격체 숫자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방어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발사의 왼편을 생각해야 된다. 즉 발사하기 전에 때려야 된다 라고 합참차장이 이야기를 했고, 이 합참차장의 발언 이후에 미국의 정, 관, 그리고 군 모든 영역에서 갑자기 이 left of launch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발사의 왼편, 즉 선제 타격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김정은이 다시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한미연합훈련 하고 있지만 이 캠프 무적 포항에다가 미 해병대가, 제가 이제 그저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작전센터와는 별개로 제3해병원정군은 분명히 반드시 오키나와에 있는 작전센터에서 지휘를 하고, 그리고 그 제3해병원정군이 한반도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는 한미연합해병구성군 사령부에서 지휘를 하고, 그 한미연합해병구성군 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 해병대 사령관인데 지금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오키나와 지휘센터와는 별개로 지금 포항의 캠프 무적에 지휘센터를 만들고 있다. 그걸 지금 투어를 시켜주고 있죠. 그 말은 이 오키나와에 있는 제3해병원정군이라고 하는 이 군단급 해병 부대를 한반도에 투입해서 독자적으로 한국 해병대 사령관과는 별개로 작전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조성해 놓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해병대가 반드시 우리 한국 해병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 차원에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 지휘부가 공습 전문가들로 교체되고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포스터입니다. 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어서 새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 파파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무엘 파파로 또는 파페로라고 하고 이 사람은 5함대 사령관이었어요. 5함대 사령관 바로 중동 바레인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그 함대가 바로 5함대,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함대가 7함대, 샌디에고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함대가 3함대,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함대들이 있는데 미국의 모든 함대급 부대들 중에서 실제로 매일매일 전쟁을 하는 함대는 바로 5함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를 향해서, 이란을 향해서, 그리고 후티 반군을 향해서,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의 각종 무장단체를 향해서 계속 뭔가 공습, 폭격, 타격, 정밀 타격 이런 작전을 계속 해오는 실전을 항상 하는 부대는 바로 5함대입니다. 그 5함대 사령관을 태평양 함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태평양 함대에는 3함대도 있고 7함대도 있는데 그 4함대 사령관, 7함대 사령관 출신이 아닌 5함대 사령관 출신, 즉 실전을 지금까지 어제까지 실전을 계속 겪었던 사람을 진급을 시켜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입니다. F-14A 전투기를 조종했고 그리고 공군에 파견 가서 F-15 전투기를 또 조종했어요. 그리고 다시 해군으로 돌아와서 FA-18 슈퍼호넷 전투기를 또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공습 전문으로서 이라크전, 아프간전,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 폭격 이런 것들을 직접 조종사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지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지명했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의 전단장, 그러니까 제5 항모 타격 전단장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데 F-14 전투기, F-14AB형, 그리고 D형까지 조종했어요. 그리고 F-14가 이제 마지막 퇴역할 때까지 F-14를 몰았어요. 그리고 퇴역하고 나서 FA-18F, 슈퍼호넷 2인승을 복좌형을 조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코소보 내전, 코소보 공습할 때 그 밀로세비치 독재자를 이제 축출하는 바로 코소보전이죠. 그 코소보전의 작전 참모로서 브뤼셀의 나토 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젊은 대위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실전을 쭉 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준장 진급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 주한미 해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죠. 그런데 주한미 해군 사령관은 사실은 이 원스타 준장급 보직 중에서 굉장히 보직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자예요. 왜냐? 일단 부대 규모 작고 자기 밑에 부대 전투 부대 하나도 없고 그냥 전쟁 나면 미 본토에서 오는 증원군들, 이런 증원군들이 미군 8부두, 진해부두 이런 데로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이런 임무를 하니까 사실 이 주한미 해군 사령관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갈참이다. 이제 이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갈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미 해군 항모 타격 전단 중에서 가장 실전적인 항모 타격 전단이죠. 항상 원정 배치되어 있는 제5 항모 타격 전단,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장에 갑자기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한반도 전문가가. 그리고 어제까지 실전을 뛰었던 사람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전적인,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가 이 한반도를 담당하는 태평양 함대와 레이건 전단장이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공군이에요. 주한미 공군 사령관의 동원 보좌관인데 전시에만 가능한 소장 진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예비역이에요. 예비역 원스타 준장이었습니다. 동원 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7공군 사령관, 주한미 7공군 사령관을 보좌해서 전쟁이 커졌을 때 전쟁이 좀
그 규모가 국지전으로 작을 때는 현역 부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즉시 동원 가능한 우리 주한미군에 있는 7공군, 그러니까 오산기지, 군산기지에 있는 세력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면은 주일 미군에 있는 5공군, 여기는 5공군이죠. 그래서 미사와 기지, 가데나 기지, 또 오키나와 이런 데서 이제 불러가지고 전투를 치르겠죠. 그런데 이게 더 확대되면 이제 본토에서 주방위 공군 다 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방위 공군이나 이런 것들은 예비역 아닙니까? 그 예비역들을 통제하는 통제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7공군 사령관은 3스타 중장이죠. 3스타 중장이면서 우리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공군 부사령관은 누구냐? 그래서 이 주한미 공군의 넘버 2 부사령관은 원스타입니다. 원스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동원 보좌관으로서 예비역 준장으로 원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넘버 2는 원스타 부사령관 현역 준장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소장으로 진급했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갑자기 별을 한 개 더 달았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군에 있는 이 동원 보좌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6명이다. 이 전체가 56명인데 그 56명 전체 계급을 조사해보니까 장군이 2명, 나머지 54명, 54명은 전부 대령이에요. 그래서 원스타 준장이 원스타가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투스타로 진급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전시가 되면 많은 부대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동원 부대 지휘하는 지휘관이 계급이 높아야 통제가 되죠. 현역도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시가 되면은 이 동원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을 계급을 좀 높여줘서 지휘권을 좀 보장을 해주는데, 아니 지금 별일이 없는데 예비역 준장을 예비역 진급시켜서 소장으로 진급시켜서 지금 있으면은 계급적으로 봤을 때 주한미 공군에서 넘버 2가 된 거예요. 넘버 2 부사령관은 원스타인데 그 왜 이러냐? 지금 뭔가 엄청난 세력들을 컨트롤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투스타 정도, 어떤 그 사령관급, 우리로 치면 사단장급 이 정도 되는 우리 한국 공군에도 남부전투사령관, 북부전투사령관 여기가 투스타죠. 전투부대 중에서 이 남부전투사령관 아래에 16전비 또 11전비 이런 전투비행단 몇 개 있고 또 북부전투사령부 휘하에 또 이제 18전비 또 20전비 이런 식으로 또 몇 개 전투비행단이 있죠. 이렇게 하는 그 전투사령관급의 계급으로 예비역을 앉히고 그 업무는 뭐냐? 그냥 동원 부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주방위군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사람을 진급시켜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저는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령직위 동원보좌관의 투스타 보직, 지금 전신가 이 공군 동원보좌관이 하는 일을 한번 보면은 전구 또는 전력사령부 사령관의 전시 동원 임무를 지원하는 참모로 현역이 아닌 예비역이 보임됩니다. 전구작전 수행 중에 전구 가용자원 외에 본토에서 증원되는 예비 전력에 대한 동원 계획과 운용 전반을 조율하는 자리로 해당 보직의 계급 상향은 전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을 갑자기 계급을 올려준 건 전시 상황에서는 하는 일인데 지금 주한미 공군 동원 보좌관 원스타를 갑자기 투스타로 전 세계 한 명뿐인 투스타로 진급을 시켜줬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원스타 2명이었는데 그 말은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방위군 전력들을 지휘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지금 미군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전쟁을 만약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항공작전 위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지금은 이제 이 미 공군, 또 미 해군 항공단, 이런 그 항공력이 워낙 정밀해지고 또 강력해졌기 때문에 항공력을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하게 제압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리비아에서도 보여줬고, 코소보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한미연합을 해서 한국군, 육군이 뭔가 딱 받쳐주고 그리고
폭격을 하고 나서 육군이 진격해서 평양을 딱 장악하고 거기에서 바로 레짐 체인지 들어가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라는 거예요. 또 특히나 지금 이 정부가 미국이 전쟁하자고 하면 같이 전쟁할 그런 파트너는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북한의 저 인민들, 저렇게 압제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저 인민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뭐 한 일주일간의 충격적인 전쟁 뭐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각오를 우리 정부가 해야만이 북한이 정신을 번쩍 차릴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 정부 쟤들은 절대로 전쟁 결심 못해 라고 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쟤들 수틀리면 전쟁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북한이 긴장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발표를 했는데 역사적인 규모의 훈련을 했다. 누구와? 일본과 공중 강습 훈련을 역사적인 규모로 했다라고 주일미 공군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주일미 공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역사적인 규모의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600명의 육상자위대원과 130개의 CDS를 투하했다라고 3월 9일 날 주일미 공군 제374 공수비행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12대의 C-130 수송기가 동원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건 뭐 센카쿠 열도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센카쿠 열도는 아주 덩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낙하산을 뿌릴 수가 없어요. 센카쿠 열도에 만약에 뭐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하면 그걸 이제 탈환한다라고 할 때는 헬기를 통한 강습 그리고 보트를 통한 돌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게 섬이 작은데 우리 독도에 이렇게 낙하산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못 뿌리죠. 이건 육지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 600명을 뿌리고 그리고 130개의 보급 팔레트 물품 컨테이너를 던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C-130 한 대에 뭐 한 70명 이상의 이 보병을 낙하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12대의 이 C-130이 동원이 됐다는 것은 보급품을 더 많이 던져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병들은 특수부대원들은 낙하산을 타고 경무장 상태로 뛰어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중화기, 뭐 대전차 미사일, 또 보급 뭐 장기간 작전해야 되면 식량, 통신기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컨테이너로 낙하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그런 컨테이너를 무려 130개를 투하했다. 이건 대규모 원정 작전 그리고 적 깊숙이 강제 진입 작전을 하는 작전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일본이 지금 북한의 이 군사력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죠. 어벤저. 그 어벤저 내부 무장창에 벙커버스터 한 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일본이 20대 우리 좀 사자 하고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평양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스텔스 무인기니까 뭐 가다가 격추돼도 조종사가 안 타고 있으니까 부담도 적고 그리고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하나 내부 무장창에 넣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 6m 정도의 강화 콘크리트 뚫을 수 있으니까 지하시설 공격할 수 있고 갱도시설 공격할 수 있고 우리 그거 좀 사자 하고 지금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 미사일은 일본의 안보 위협이다 라고 선언을 한 그 일본, 한국은 이제 미국이 북한 관련해서 전쟁하자라고 하면 미국 생각에 같이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야 언제 할 거야 라고 일러줄 거다. 알려줄 거다. 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군이라면 의심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못 믿을 놈들하고 아예 말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일본하고 하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오면은 좋습니까? 뭐 이 정부는 뭐 일본 하면 뭐 완전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하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친일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일본이 역사적인 규모라고 평가하는 강화 훈련을 했다.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센카쿠 열도 아니죠. 북한 영토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매우 다른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전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문맥을 딱 풀어드리면 이전 행정부들의 그러니까 이전 행정부의라고 하면은
단수로 표현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복수, 들의라고 했으니까 트럼프 정부 포함한 그 이전까지 오바마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부시는 이라크와 아프간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북한 내팽개 쳐놨죠, 그냥. 악의 축이다라고 말만 하고는 그냥 내팽개 쳐놨죠. 그 다음에 오바마 전략적 인내 그러면서 이란하고만 핵 협상하고 북한을 또 8년 동안 내팽개 쳐놨죠. 트럼프 처음에는 그냥 때릴 것처럼 하더니 또 대화하느라고 그냥 또 잘 지내버렸죠. 그래서 그 이전 정부들하고는 매우 다를 것이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매우 다를 것이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매우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해서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게 만드는 거 아니면은 때리는 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무부는 당연히 이 매우 다른 정책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이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지금 검토할 것이고 이 매우 다른 정책에 대해서 또 부응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때릴 수 있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자 때려라고 하면은 군은 내일이라도 때릴 수 있는 그 전력 그리고 그 인사 시스템, 지휘 시스템,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저는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